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와 더불어서 과연 국내 시장 어떤 소식에 영향을 받게 될지 미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역 적자가 지금 무려 13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수출 급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의 무역 수지는 13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 타격이 컸고요. 또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역시나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1월에 산업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551억 2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국내로 환산한다면 72조 2,0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4% 감소한 그런 수치들이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무역 적자는 무려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지난 3월부터 1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뜯어본다면 3월 수출은 지난 2022년 9월 572억 달러를 기록한 다음에 6개월 만에 550억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더불어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감소를 했지만 지난해 3월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감소한 측면도 있다라고 분석을 줬는데요. 하지만 수출 실적이 6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는 점이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2차 전지 이렇게 차 쪽에서는 품목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나 최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IT 쪽에서 이렇게 좋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에서는 제품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영향까지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IT 투톱 종목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관련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굉장히 뜨거웠던 소식 중 하나가 LG 디스플레이가 1조 원 정도를 차입하면서 OLED에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상당히 컸는데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조금은 꺾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OLED의 시설 투자를 늦추게 됐는데요. 업계가 불황하면서 대형 OLED 생산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LG 디스플레이가 이를 연기했습니다. 당초 이날까지 31일까지 대형 OLED 신규 시설 투자 기한을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생산 효율성 제고 그리고 초대형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OLED 생산 시설 투자를 결정했지만 투자 결정 이후에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이라든지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투자를 예정대로 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기한을 연장 공시를 했고요. 향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들을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2019년 7월에 경기 파주 P10 공장 내 10.5세대 OLED 패널 생산 라인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회사 측의 설명대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 부진이 좀 심각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이 때문에 실제로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 적자만 2조 원에 달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2년 만에 손실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OLED 투자가 조금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기대감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주가와 더불어서 OLED 관련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야스, 그리고 선익시스템, 덕산 네오룩스, 인베니아 같은 종목들이 함께 관련 종목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으신 분들은 이 소식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유틸리티 종목들에게도 조금은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을 지원했을 때 공급망이 상당히 위태롭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31일 정도에 2분기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안이 어떻게 될지 일단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31일 돌연 연기하는 모습들도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거의 5%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의 인상이 지연될 경우에 한국전력이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서 전력 공급망이 위태로워지고 한국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올해 말 13조 원까지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분기 요금 조정이 유보된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요금을 위한 원가 회수율이 70%에 불과해서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 구입 대금을 매달 4회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적자가 5조 원 이상 발생할 경우에 내년에는 한전법에 규정된 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전력 구매 대금, 기자재, 공사 대금 지급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스요금이 만약 인상되지 않을 경우에 지난해 말까지 누적되는 금액이 8조 6천억 원 정도의 원료비 미수금이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올해 말로 봤을 때는 1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무려 13조 원 정도까지 미수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 비용은 4,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스요금을 통해서 원가 회수율이 62.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미수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여론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전기가스 요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 흔들림이 예상되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가지 소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페이코인의 퇴출 소식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비덴트가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됐습니다. 페이코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내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거래소 협의체죠. 닥사가 31일 다날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페이코인 가격은 1분 만에 무려 45% 이상 폭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상장 폐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의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같이 주요 톱3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장 폐지 공지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3시까지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가 종료됩니다. 업비트같이 닥사 소속 거래소는 거래 지원 종료 사유와 관련해서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 현재까지 페이코인 측이 실명 확인의 입출금 계정을 확인받지 못했고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유의 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페이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또 위믹스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위믹스와는 이번에 조금 다른 행보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정들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코인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덴트 보시면요. 지금 계속해서 감사 보고서 시즌이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비덴트는 최근 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비덴트의 주권 매매 거래는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 혹은 이의 신청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정지가 됩니다. 네, 오늘 보시면 그래서 다날이나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인바이오젠 같이 비덴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좀 무너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좋지 않은 소식들이 일단 두 가지 정도 나온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쇄시켜줄 만한 요인들이 있지만 과연 악재 소식이 두 가지나 나왔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면밀하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또 돼지 열병 관련된 소식이 또 확인이 됐는데요. 경기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돼지 열병이 확인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은 7번째고요. 포천에서만 이번에 4번째가 확인됐습니다. 시료 퇴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달 19일과 29일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소유주가 같은데요. 중수부는 해당 농장 소유주가 운영하는 9곳의 농장에 대해서 3차 정밀 검사를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해당 농장에 초등 방역팀을 또 파견을 했고요. 출입 통제, 소독, 역학조사 같이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들은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서 살처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수부는 경기 북부의 돼지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발생 인접 지역인 연천이나 철원, 화천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진 B&G와 이글베, 체시스, 제일바이오 혹은 대한유팜 이런 종목들이 함께 관련 종목으로 보이실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신다면 돼지 고기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닭고기 관련 종목들, 마니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6가지 소식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